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5월 28일 기술적 분석 A존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었고, 단지 하나 이야기 드리면 TMF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출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45불 아래에서는 본 종목에 대해서 알지 못하셨던 분들도 몰빵을 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결국은 중요한 거는 첫 금리 인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게 9월이 됐든 10월이 됐든 뭐 내년 초가 됐든 언제가 됐든지 그 흐름이 나올 때 그때 반등한다가 아닙니다. 이미 그때가 되게 되면 아마 65불 근처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흐름을 맞출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우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좋은 구간에서는 어떻게 매집해서 버티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 드리다시피 지금 주식시장이 아닌 대안을 고를 수 있는 굉장히 정말 몇 안 되는 손에 꼽는 시기이다라 이야기 드렸고, 그게 TMF라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그 흐름 될건 횡보한다라고 해서 다른 종목 건들지 마세요. 저는 TMF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매도 포지션이 없습니다. 어제도 장 초반에 그냥 어영부영 움직이다가 후반 들어서 들어 올려지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매수를 보이고 있다가 그 흐름들이 이제 후반에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그것과 별개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서, 그러니까 상승 아니면 하락이잖아요. 하락의 포지션이 없다 그러면 눌리면 매수하면 상승한다라는 관점이 지금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종목별로 차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지수의 움직임이 종목들에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게 좀 적다 할지라도 어찌되었거나 매수 플레이 입장에서는 지금 자리가 비록 상단에 위치해 있을지라도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해야 되고, 여전히 저는 코스닥의 흐름이 좀 더 낫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코스닥을 노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 이제 뭐 드디어 2차전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어제 흐름 때문에 바닥이 확인됐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가족분들한테는 뭐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흐름들을 짚어드리는데, 한 가지 이야기 드리면 3%짜리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짜리 그 반등이 나와야지 이제 바닥이 확인됐다라고 이야기 드리거든요. 어제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3%의 반등이 확인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점이 나왔다가 아니라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 3% 7%는 에코프로 BM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가 됐든지 다시 7%짜리 상승이 나오면 그때 저점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때 가면 우리가 매수를 쫓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집하시는 분들이면 지금짜리 당연히 매집해도 되는 거고, 대응 매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추세 전환의 흐름을 본다. 대응 매수에 대해서는 제가 일요일날 라이브 방송 때 이야기 드렸죠. 지금 공개되어 있으니까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공지 드렸던 것처럼 저희 6월 신규 가족 조기 오픈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되겠고, 7, 8월은 신규를 받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22평을 이탈한 상태에서 다시 올라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지금은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122평 이탈하지 않고 2780이 넘기 어렵고 이 구간에서 움직이는 거고, 어제 흐름에서 재밌었던 것이 삼성전자가 이제 밀리고 SK하이닉스가 빵 떠서 출발했죠. 근데 장 진행되면서 점점 얘가 바닥 찍고 올라가니까 SK하이닉스가 밀려 내렸어요. 그 이야기는 장중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말 그대로 업종의 흐름이 한꺼번에 움직이기보다는 개별 종목의 움직임에 가깝다. 그러니 매수 플레이 입장에서는 사실 지수가 여기서 오르든 내리든 오늘 상승하든 내려가든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종목에만 집중해서 내 종목이 잘 움직이는가만 체크하면 된다. 이렇게 인지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고, 어제 하나 또 재밌었던 거는 코스닥의 흐름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끝단에서 이제 이탈의 흐름을 만들고 있지만 다시 올라오고 있죠. 저는 이대로 그냥 죽는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이 지수의 흐름이 이차전지랑 같이 궤를 같이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차전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차전지가 만약에 반등해서 이 추세를 이어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수상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그러니 지수를 예측해 가지고 종목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수는 지수대로 보고 그냥 내 종목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후반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게 코스닥은 지수의 대표성을 잃어간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그러니 지수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지수는 어떤 참고 사항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렇게 나쁜 자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밀려도 리바운드 자리이기 때문에 이탈했다고 해서 쫄기보다는 내가 노리는 종목이 있으면 가급적 코스닥 종목들로 해가지고 들어가면 시장의 어떤 큰 흐름에서 그게 뭐 완벽하게 아웃퍼폼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좀 더 나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 결론적으로 지수 중심으로 대응한다. 특히나 최근에 종목들이 이제 화장품주부터 해가지고 갖가지 핑계로 심하게 후려치다가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는 어영부영 다시 올려주고 있죠. 그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이차전지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슈에 대한 것들을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내 매매에 집중하는, 여전히 그런 흐름들 가져가도 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여름이 지나면서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더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점심때 런치박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